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야 중진 의원들의 견해를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추미애 전 민주당 대표와 함께 회담 전망 그리고 이번 회담의 의미 등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아침에 보도가 된 건데 그 남북 협력 기금이 그동안 비공개로 깜깜이 예산처럼 쓰였다. 네. 이게 이제 한국당의 문제 의식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당론으로 네. 개정안을 내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깜깜이로 써진 게 아니고요. 네. 사실은 경협은 아직 판문점 선언에서 어떤 앞으로 남북이 서로 이렇게 잘 해보자라는 그런 얘기가 있는 것이지 그 경협이 구체적으로 추진되려면 남북 간에 사실은 밀고 당기는 협상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협의를 해서 결과가 나와야 비용 추계가 되는 것인데 아직 그런 것은 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남북 경협이 혹시라도 제재 면제 대상이다 이렇게 나온다면 그걸 시작할 수 있는 거지만 예. 아직 시작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정말 남북이 이렇게 한반도의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해서 정치적으로 여야가 함께 노력하고 있다를 보여줘야 될 때 굉장히 엇박자를 내는 것이죠. 야당 비록 야당이지만 네. 지금은 좀 협력해야 될 시점이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그 일종의 남북 경협 역할론을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를 통해서 밝히지 않았습니까? 네. 사실 그게 계기가 돼서 그 야당이 이렇게 입장을 내는 것 같아요. 그 야당 입장과 무관하게 문 대통령의 그런 뭐라고 할까요? 역할을 자임하는 이런 것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대통령은 아주 적시타를 날리신 거죠. 왜냐하면 북한에서는 비핵화의 진전이 있으려면은 상응하는 조치를 내놔라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이른바 운전자로서 역할을 해오셨기 때문에 이번에 그 6.12 싱가포르 회담에서 이후에 첫 번째 열리는 북미 회담이니까 그 진도가 나가려면은 이 남북 관계를 잘 활용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니까 거기에는 중요한 게 암시가 돼 있는 거죠.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남북 경협은 제재 완화 내지는 대북 제재의 면제 대상이 되게 해달라라는 그런 암시도 내포되어 있다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또 그런 게 시작되려면 우리는 이미 4.27 판문점 선언에서 사실상의 종전 선언을 남북 간에는 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북미 간에도 상응하는 조치로 북한이 바라는 상응하는 조치로 종전 선언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도 거기에 내포가 돼 있는 것이고요. 그럼 종전 선언을 하면은 북한이 핵에 대한 신고 또는 사찰 이것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잖아요. 적대 관계를 종식했기 때문에 북미 간에. 그럼 신고 사찰이 이루어지면은 그 6.12 싱가포르 회담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는 성큼 과감한 진전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것을 문재인 대통령이 암시를 한 거죠. 정치적으로 큰 메시지를 던진 것이죠. 그것을 야당에서 이게 남북 협력 기금법을 개정해서 다시 봐야 되겠다 하는 건 아주 그 지엽적인 거 가지고 발목 잡기, 트집 잡기인 거죠. 큰 틀을 보지 못하고. 지금 야당뿐만 아니라 언론에서도 지난해 판문점 선언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이러저러한 사업들이 필요할 거고 거기에는 약 103조 원의 예산이 투입될 수밖에 없다. 투입될 것이다. 이걸 다른 것도 아니고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만들었다고 보도가 되고 있어요. 국회에서 만든 게 맞나요? 예산정책처가 무슨 근거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북 간에 협상도 안 됐는데 어떻게 비용 추계가 가능하겠습니까? 정확하게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저것 조합해 본 결과 그렇다는 것이고요. 오히려 기업은행 경제연구소에서는 남북 경협 10대 사업 비용 추계를 해보니 63조가 들더라라는 거죠. 그런데 그 63조를 투입할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는 무려 그 6배에 해당하는 379조나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남북 경협을 한다거나 대북 지원을 한다, 뭐 지원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거보다는 투자의 개념이다 이렇게 그렇죠. 보는 거군요. 네, 오히려 전 세계적으로는 뭐 어제도 짐 로저스 그 투자의 달인 규제라는 분이 이제 일본에는 투자를 회수를 하고 남북 경협이 이루어지면은 한반도의 투자처를 찾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미 각국에서는 특히 뭐 싱가포르, 뭐 이집트 이런 데까지도 북한의 전망을 밝게 보고 투자 가치를 평가하고 있는데 오히려 야당 쪽에서 자꾸 그렇게 발목을 잡는다 그러면 국민이 동의할 수 없죠. 남북 경협의 필요성에 대해서 방금 전 여론조사 결과치가 나왔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 56% 과반 이상이 경협에 찬성하고 있잖아요. 국민 정서와도 엇박자로 가는 거죠, 지금 야당은. 네.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만 더 구체적인 사안을 여쭤보겠습니다. 과거에 제네바 합의를 통해서 이제 경수로 지원을 하기로 하고 한국과 일본이 이제 지원을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선투자 금액이 1조 4천억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고 거기에 이자만 별도로 또 1조 5천억이다. 이거 회수도 안 하고 또 무슨 경제 지원이고 협력이고 투자냐 이런 논조의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은 사실은 그 경수로 건설비예요. 우리가 70% 부담하기로 한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과 EU가 20% 10% 해가지고 부담을 하고 이제 미국은 중요 지원을 50만 톤인가 뭐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그때 이제 북핵 특사가 2002년도에 북한이 그 핵개발 프로그램을 우라늄 핵개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바람에 이제 이게 중단이 제네바 합의가 그 거의 폐기 일보 직전까지 갔고 실제 그 우리가 그 사업은 캐도라는 한반도 에너지 개발 기구를 만들어서 하게 된 것인데요. 그것이 이제 2006년에 이제 공식적으로 종료를 하면서 캐도에 빌려준 그 돈을 이제 정부가 끌어안기로 한 거면서 이제 장부상 그렇게 남아 있는데 실제 각종 자재 투입비 우리가 가지고 간 것, 우리 한국에서 가지고 간 것, 또 우리 인부들을 거기에 건설 인력으로 쓰면서 인건비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장부상 그렇다는 것이고 쉽게 말하면 이게 하나의 그 역사를 하나의 거울에 비춰 본다면 거울로 비유한다면 이 비핵화의 진전이 어떤 이유로든지 삐걱거려서 다시 교착 국면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불가피하게 매몰 비용이 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평화 비용이 더 커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만큼은 이 판문점 선언 또 이 북미 정상회담 이런 것들이 평화 체제로 가는 비핵화로 가는 그래서 우리가 그 쓰는 돈이 정말로 남북 관계를 윈윈으로 끌고 가는 그런 매몰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해야 되는 것이죠. 그건 이미 발생한 돈이지만 이걸 뭐 회수 못했다라고 해서 뭐 회수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대상은 아닌 거군요. 그렇죠. 매몰된 거군요 이미. 자, 2차 북미 회담, 북미 정상회담 전망을 좀 해보죠. 낙관하십니까?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번에는 상당히 집중할 것이다. 또 하나는 상당히 이 과감성이 있으면서 속도감이 있을 것이다.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집중할 것이다. 과감하고 속도감이 있을 것이다. 어떤 부분에 집중하는 겁니까? 실질적인 결과를 내기 위해서 굉장히 집중할 거예요. 사실 그 스티브 비건, 스티븐 비건, 대북 특별 대표가 굉장히 그 집중도가 높아요. 그래서 지난번 김혁철 그 북한 쪽 카운터파트와 실무회담을 여러 차례 가지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의 이 대북한 정책의 실패라는 건 어쩌면 의도된 것이었다. 선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의도적으로 거기에 집중을 안 해서 생긴 거라는 거죠. 반대로 얘기하면은 김혁철과의 실무회담에서는 상당히 생산적이고 그리고 집중된 회담이었고 결과 중심을 놓고 했었다. 또 앞으로도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하는 실무회담을 기대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하고 지금 있는 걸 기대하면서 네. 기대하면서 그렇게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상호 간의 목표로 하는 결과를 놓고 예. 그 결과를 서로 인식을 공유하고 싶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회담하다가 서로 남 탓이라고 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 성사를 시키겠다는 의지가 있는 거죠. 네네. 네. 그래서 그것도 북한이 먼저 네. Beyond 영변 and more라고 했으니까 영변을 넘어서는 추가적인 더 무엇이라고 했기 때문에 네. 그 말에 대해서 북한이 어떤 가시적이고 예. 실질적인 결과를 던져달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실은 2016년 11월에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가 있었잖아요. 예. 다음 선거는 내년 2020년 네. 11월이 네. 되겠죠. 아마 지금부터 그때까지 한 1년 9개월 굉장히 비핵화에 대한 속도를 낼 것 같다. 왜냐하면 지금 뭐 야당에서는 미국 민주당에서는 우리의 야당처럼 발목을 잡거든요. 예. 어떤 성과를 질투하거든요. 행여나 성과가 있을까 봐 질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넘어서서 어떤 불가역적인 네. 그러니까 되돌이킬 수 없는 성과를 만들어내겠다 하는 다급함이 북한에도 있고 미국 대통령한테도 있고. 트럼프 대통령한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상당히 과감하면서도 속도감 있는 예. 그러한 협상을 할 것인데요. 근데 그 협상 자체도 앞으로 어떻게 하자 협상에 대한 로드맵을 아마 종전과는 달리 비핵화 로드맵이 아니라 네. 이 속도감 있게 하는 협상에 대해서 로드맵이 있을 것 같다라고 저는 예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비핵화 네. 로드맵을 넘어서는 그러니까 네. 그것들을 실행하기 위한 협상 로드맵도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비핵화의 로드맵이라는 게 뭐 비핵화에 대한 무슨 소련 핵폐기에 대한 로드맵처럼 뭐 수백 페이지 이런 게 지금 나오는 게 아니라 예. 앞으로 협상을 어떻게 하자라는 그런 로드맵, 협상에 관한 로드맵 이런 것을 만들어낼 것 같다라는 것이죠. 예. 네. 과감한 결과가 그러니까 성과가 나올 것이다. 뭐 이렇게 네, 이해해도 네. 돼요. 네, 지금 네. 의원님 말씀 들어보면 구체적으로 볼 때 네. 그 영변 플러스 알파라는 게 도대체 어디까지인가? 그리고 거기에 합당한 미국 측의 상응 조치는 어느 수위까지 나올 것인가? 사실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구체적으로. 우선 영변에 대해서는 북한 입표명에 의하면은 네. 우리의 핵시설의 심장부다라는 거예요. 네. 그럼 심장을 보였어요. 그러면 심장에 공급되는 무슨 피 같은 게 있을 거 예, 아닙니까? 예. 뭐 대동맥이나 이런 것들. 그다음에 추가적인 주요 시설을 얘기하겠죠. 예. 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종전선언의 가능성이 지금 나왔기 때문에 그것은 예. 신고와 사찰을 받아들이겠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네. 그 종전선언은 서로 불가침, 적대 행위를 끝내겠다라는 것이니까 네. 이제 들어와서 보세요. 신고, 사찰 거기에 어떤 논쟁이나 무슨 뭐 왜 핵무기가 60개 있다고 알고 있는데 왜 10개밖에 신고 안 했느냐 이런 논쟁 차원을 넘어서서 네. 와서 검증까지도 보셔라. 하는. 네. 국제 전문가나 미국 측의 전문가나 이렇게 들어와서 얼마든지 보셔도 된다. 거기까지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것이 네. 상응하는 조치라는 전제 조건을 달았는데요. 그 상응하는 조치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적대 행위의 종식, 예. 그리고 종전선언도 포함될 수 있고요. 네. 또 아까 우리가 암시했던 경협에 대한 제재 면제, 네. 남북 경협을 큰 틀에서 뭐 철도로 이렇게 하노이까지 가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유라시아 대륙이 하나로 이렇게 연결되는데 거기에 대한 기여를 세계 평화에 대한 기여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했다. 그러니까 라는, 한반도를 관통해야 되니까 네, 그러기 네, 네. 위해서는 그런 걸 보여줄 수도 있는 것이고 네. 그렇듯이 이 열차가 평화의 열차가 왜 부산에서 대한민국에서 출발할 수 없느냐, 네. 서울에서 왜 출발할 수 없느냐라는 얘기죠. 그러면 그런 경협 같은 예. 것들의 주제에 있어서는 제재 면제의 국제 공감대를 불러 일으켜 수 있는 그러한 네. 역할을 이제 두 정상이 만나서 해 준다면 이것은 정말 과감한 조치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또 북한이
어느 정도 상응하는 조치라고 이해할 수 네. 있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렵게 시간을 내주셨으니까 국내 정치도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네. 지금 네. 최근에 좀 기사에 이제 추 대표께서 네. 추 네. 의원께서 오르기 때문에 이른바 그 드루킹 일당이 당 대표 재직 시절에, 그러니까 여당 대표 재직 시절에 여당 대표를 공격하는 쪽으로 활동을 했다. 이게 이제 한국당 주광덕 의원의 주장입니다. 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네. 나중에 드루킹이 수사 과정에서 예. 이제 저를 공격했다라고 얘기는 했어요. 네. 그 전까지 저는 알 수가 없었고요. 뭐 당무를 보는 대표 입장에서는 당의 입장을 보는 것이지 뭐 네. 저의 개인에 대해서 누가 뭐라더라를 신경 쓸 여지가 없어요. 실제 드루킹 일당을 고발한 것은 네이버 본사 측이었어요. 예. 네.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우리 당원들이 공감수가 순간적으로 증폭을 하고 있고 또 대통령을 향해서 해서는 안 되는 표현들을 쓰면서 표적을 삼고 있고 그래서 당원들이 이 가짜 뉴스와 또 이 공감수 조작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 순간 그 자동 반복하는 프로그램 매크로. 이른바 매크로가 네. 아니고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는 거니까 이걸 찾아서 신고해 주세요라는 탄원이 수십 차례 계속 네. 지속됐어요. 한 달 이상 동안. 그래서 이제 당에서는 가짜 뉴스 또 그런 대책반을 구성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과정은 알겠는데 네네. 그래서 이제 그 수사 결과로 네. 드루킹 일당이 추미애 대표 그러니까 네. 다른 뭐 예를 들면은 야당이라든가 네네. 또 보수 단체라든가 네네. 이게 아니라 네. 드루킹 일당이 여당 대표를 공격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게 이제 주광덕 의원이시거든요. 네. 이런 주장에 대해서 혹시 진상 규명을 해야 된다든가 이런 입장이 있으신지요? 아니면 뭐 문제 없는 거 갖고 문제 삼는다라고 보시는 건죠? 그건 이미 드루킹이 그 자백을 수사 과정에서 자백을 한 사건이죠. 그 사실. 새로운 건 없는 새로운 것이다? 건 없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고요. 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